네, 안녕하십니까.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안국 동천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먼저 이 동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일종의 계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일사람들의 경우는 이 동천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늘로 이르는 통로라고 생각을 해서 통천이라고 이렇게도 불렀었던 것으로서 이 동천을 통해서 소위 배산 임수의 이런 터의 별서를 두고 수양을 닦는 이런 공간으로 삼았었던 것이 바로 이 동천이 되겠고, 이 동천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생겨나게 되었으니 안국동천을 중심으로서 안국동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한양 도성 내에는 많은 이 동천들이 있어 왔고, 그 동천들의 주류들은 대부분 당연히 물길이 그러하듯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다 보니까 이 물길에 대체로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개천, 오늘날의 청계천이 되겠고요. 청계천은 서쪽 지역에서 이렇게 동쪽 지역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북쪽이나 남쪽 지역이 이 백악산이나 남산 쪽의 높은 지역으로부터 낮은 지역으로 중심으로 모여지게 되었고, 서쪽에 비해서 동쪽이 낮다 보니까 모든 물길들이 이렇게 개천을 따라서 동쪽으로 유입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백악산의 경우도 이 중심 지역이 높고 개천 쪽이 낮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길 자체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.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삼청동천이라든지 옥류동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금 해발고도가 높은 쪽에서 이렇게 낮은 지역으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물길이 이렇게 낮은 쪽으로 흘러내렸을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한성의 이 지형과 길과 물길의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, 자, 삼청동천이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고 이 개천을 따라서 그 옆에 길이 함께 발달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청동천이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그 양옆으로 이렇게 길들이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물길과 길은 함께 이렇게 이루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일제강점기 때의 이 삼청동천의 모습이 되겠고요. 점차 이것이 오염이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소위 복개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,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복개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도로화가 되게 되면서, 즉 강북 지역의 도로라는 것들이 예전에는 다 이러한 동천길, 이 계곡길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은 바로 이런 복개 작업들의 결과로 많은 개천들이 복개되어 도로로 만들어진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경복궁 동쪽 담길을 따라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보도에도 맨홀이 많이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맨홀이 있다는 것은 밑으로 지하수가 흐를 가능성이 크고, 결국 이것이 삼청동천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처럼 안국동천을 통해서 이 안국동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행정동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이고요. 그렇게 된 것은 일찍이 태조 5년에 한성부의 오부 방명을 표시할 때 한성부 북부의 안국방이라는 것이 세워지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안국동천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도성 대지도들이 많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현재 전하고 있는 도성도 중에서 가장 큰 지도가 바로 이 도성 대지도가 되겠습니다. 당연히 이것은 대단히 많은 양의 정보와 위치들을 알려주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이 당시의 길과 물길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도성 대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이 도성 대지도에는 축적을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1912년도에 경성부 시적원도 축적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많은 물길들을 찾아내게 되었고, 그 중에 대표적인 이 물길을 따라서 이루어졌던 옛길들 중에 대표적인 서울 옛길 12군데를 꽂았으니 그 중에서 한 곳이 바로 이 안국 동천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인사동 쪽으로
내려오는 바로 이 감고단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감고단길이 되게 되는 안국 동천길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전에 많은 물길과 길을 찾았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안국동천과 소안국동천이 모여가지고 안국동천길을 이루어내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. 지금 이 도성 대지도에서도 바로 이 안국방의 안국동이라는 말과 대안국동과 소안국동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안국동천이라는 것이 대안국동천과 소안국동천이 합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. 이것이 백악산에서부터 이 두 갈래 물길이 합쳐져서 오늘날의 안국동천을 이루게 되었고, 이것이 탑골고원 부근 쪽에 와가지고 청계천과 합류가 되게 되고, 그곳에 철물교라고 하는, 원래 이름은 토운교라고 하는 이런 다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시대를 달리하면서도 계속 이 길이, 바로 이것이 안국 동천길이 되겠고요. 이 별궁이 있는 지역, 바로 이 위쪽에 감고당이 있어서 오늘날의 감고당길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비교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삼청동천이 되겠죠. 자, 이 삼청동천과 마찬가지로 남쪽으로 흐르는 개천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. 자, 이 삼청동천길 옆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송현동 옆쪽에 안국동천이 인사동 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린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1951년도에 항공사진을 보게 되면 당시 이 풍문요고가 있었던 곳과 여러분들 지금 덕성요고가 있는 이쪽 지역으로 이렇게 흐르는 지금 길이 바로 이 안국동천이 있었던 지역이 복개되면서 오늘날의 감고단길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날의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덕성여중과 오늘날은 서울 공예박물관이 있는 바로 그 옆에 흐르는 길이 이 안국동천길, 다시 얘기하면 감고단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북촌에 오늘날 옛 이런 골목길이 그대로 잘 살아남아 있어서 이 길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, 곳곳에 있는 이런 맨홀을 통해서 이것이 예전에 동천길이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북촌으로 들어가는, 안국동에서 들어가는 중요한 이런 길 중에 하나로 옛길로서 그 정취를 그대로 담고 있는 감고단길은 원래 안국동천이 흐르던 동천로였었고, 그것이 복개되어 오늘날의 감고단길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북촌으로 가는 길을 한번 따라서 이 물길 따라 사람들이 만든 길을 따라 가보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은 다른 감고단길로 불리우는 안국동천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.